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주제인데, 그분들께서 어떠한 스토리로 성공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그 스토리를 통해 어떠한 저희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좋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석 대표님의 에너지와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직접 듣고 제가 더 한 단계 제 꿈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진행할 사회자입니다. 근데 저는 전문 사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업체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요. 제 직업은 자산관리사예요. 혹시 자산관리사 아세요? 네. 부자들에 만나서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돈을 불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20대들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4년 전입니다. 제가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와서 정리를 했거든요. 물론 제 패션 강의였어요. 제가 돈을 주니까. 근데 그때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완전 망쳤습니다. 왠지 아세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다음 굉장히 강의를 망쳤어요. 그런데 강남에 가면 부자이신 분들은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20대를 만나보니까 20대들의 고민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대들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20대들의 고민을 영상으로 보고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랑 인연이 맺는 친구들이 한 200명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이 뭐냐면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인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겠냐고. 제가 알까요? 모르죠. 몰라요. 왜냐면 제가 9일학번이에요.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대기업으로서 막 무릎까지 옵니다. 무릎까지. 그래서 막 발로 회사를 눌렀어요. 근데 제가 알까요? 모르죠. 난감해요. 20대 때 와서 취업을 보려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녀석들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20대라면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타임머신을 타고 20년을 다시 돌아가서 내가 취업을 한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토익 점수가 420점입니다. 근데 저는 LG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420점이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아시죠?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답변해줘야 될까? 그때 문득 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하나 생각났어요. 저는 오늘 강연을 할 이영숙 사장님 제 인생의 스승인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밥 먹듯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면 물어봐라. 뭐라고요? 잘 모르면 물어보라고. 이게 아닙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라고. 이영숙 사장님께서 22살 때 과일을 타겠다고 작심하셨습니다. 왜 과일을 팔았을까요? 먹고 살려고요. 근데 과일을 팔면 팔수록 모든 과일을 정복했습니다. 왜냐면 가장 맛있고 가장 싼 과일을 골라내기 위해서 과일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인생의 최대의 적을 만났답니다. 그게 뭐냐면 수박이에요. 이놈의 수박은 두드려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답니다. 이놈의 수박은 아무리 꼭지를 봐도 수박 맛을 알 수가 없대요. 이놈의 수박은 갈라서 먹어봐야지 합니다. 근데 갈라서 먹으면 못 팔잖아요. 고민했답니다.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수박을 가장 잘한다라는 스승님 하나 발견했어요. 저 전북에 있는 고창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승님, 제가 수박이 너무 어려워서 수박을 배우러 왔습니다. 스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저기 수박밭 뒤에 가서 제일 맛있는 수박 2통을 따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땄답니다. 2통을 막 갔더니 처음 봤어요. 그렇죠? 우리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 수박 사장님께서 뭐라 하냐면 발길이 확 크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뒤에 발사 상황이. 야, 이 새끼야, 맛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명문도 모르고 다시 따라갔답니다. 다시 땄는데 처음 봤어요. 근데 이놈 새끼들이 균방머리를 때리더래요. 이해가 가요?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그래서 또 수박을 또 따왔죠. 또 때리더랍니다. 10통째 따니까 욕이 나오네요. 이런 하면서 수박을 내팽개 쳤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떤 수박이 맞았는지 알려주시고 수박을 따라하게 때리기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묵고 따야지 새끼야. 묵고. 너 이 새끼야 왜 네 생각을 섞고 따?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잘 모르잖아. 물어봐야 되잖아.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켜보자고요. 암에 걸렸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암에 걸렸어요. 암 알아요, 몰라요? 암에 대해서 몰라.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수능 시험을 봐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공부하고요. 전문의 가지고 5년 동안 공부해서 내 배를 스스로 가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바보 같죠? 바보 같죠? 우리 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암을 고치려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1번 네이버, 우리의 친구입니다. 2번 우리 엄마. 3번 친구야. 4번 의사요. 누굴까요? 의사예요, 의사. 빨리 택시 타고 한동병원 가야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취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 취업 알아요? 모르잖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아, 취업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1번 네이버, 2번 우리 엄마, 3번 친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네이버. 틀렸어요. 틀리셨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인사 담당자요. 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취업 준비 어떻게 하냐?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야 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취업하려면 물어보자. 모르니까.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인사 담당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올지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안 믿어요. 안 믿잖아. 맞죠? 이제 안 믿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절박해서. 절박해서. 근데 누가 찾아가는지 가만히 왔더니 영어 점수 낮은 순으로 가더라고요. 스펙 낮은 순으로 가고요. 지방계 순으로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점수도 없고요.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신한은행에 들어갔어요. 신한은행. 영어 점수도 없고요. 자격증도 없어요. 삼성화재 들어가고요. LG CNS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제가 한 친구를 이 무대에 초청하려고. 이 친구가 어떻게 인생을 도전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최경철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의 양력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김해건설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쯤 되면 대학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직업 앞에 이쯤 되면 대학 가기 싫은 거고 공부랑 다 싸운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대학에 가요. 또 자기는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가장 가까운 대학이 동의대였답니다. 또 부산에 동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건 ROTC에서 장교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스펙을 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를 이 자리에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최경철 씨가. 왜냐면 잠을 못 잤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쓴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 친구를 이 앞에 쓸 때 박수와 함성과 괴성을 지르면 이 친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죠? 네. 우리 최경철 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월 달이었죠? 올해 2월 달이요. 네, 이걸 왜 저를 찾아왔죠? 절반. 마이크 좀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크게 사. 마이크 좀 주세요. 절박해서요. 네. 취직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조언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사팀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찾아갔죠. 급하니까. 네. 그래서 몇 분을 찾아갔나요? 한 7분 정도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반응은 어땠어요? 아, 비참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죠. 근데 스펙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인사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인사팀장은 뽑아야 될 직원은 정해져 있는데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굳이 멀리 가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는 이제 원서 접수를 했잖아요. 네. 공채 기간이었으니까. 네. 몇 군데 원서를 쓰셨어요? 한 30군데 썼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까지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30개나 썼는데 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분단 실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 썼어요. 처음부터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겹도록 새벽 3시에 전화 받아봤어요. 취직하고 싶다고. 그래 알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를 했던 친한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 어떻게 면접에 한번 밀어넣으려고요. 넣어야 돼요. 새벽 3시에 전화해요, 얘가. 그래서 인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형, 우리 꿈꾸는 20대 200명 중에 진짜 괜찮았는데 면접 한번 보자. 그랬더니 어느 학교 나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형, 부산 동의대 나왔어요. 했더니 야,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를 어떻게 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형, 취직시켜달라는 거 아니잖아. 면접 보게 해달라니까 안 된대. 자꾸 요구했죠. 그랬더니 전화기를 꺼내더라고요. 전화를 합니다. 이게 어디였냐면 삼양라면 아시죠? 삼양식품에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이런 애가 있으니까 면접 한번 볼래 했더니 좋지, 네 부탁이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교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동의대학 그랬더니 야, 너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면접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5월 21일인가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5월 21일 날 아침 9시에 바빠 죽겠는데, 저도 회사 다녀야 되니까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이 친구한테요. 왜 전화하셨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떨릴까요? 이날이 이 친구의 마지막 면접이 될 수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보여줄 게 없잖아요. 너 준비한 거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 보여줄 게 없는데 준비물이라도 챙겨야지. 청양고추 사라. 청양고추 그랬어요. 청양고추. 이제 면접이 시작됩니다. 인사팀장이 첫 질문이 이런 거였대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어요?